자, 여러분. 만약에 대기업 거래처에서 은밀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이거 과연 그냥 부탁일까요? 아니면 거절하기 힘든 강요일까요? 정말 애매하죠. 오늘 바로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제 법원 판결을 가지고 합법과 불법,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대체 어디인지 명확하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보시죠. 의류업체 A 사장님 이야기인데요. 정말 꿈에 그리던 대형 백화점에 입점하게 된 거예요. 와, 이제 사업이 좀 풀리나 싶었는데 돌아온 건 뭐였냐면 안 팔리고 남은 옷들은 전부 당신네가 책임져 라는 아주 그냥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홈쇼핑 회사 B의 이야기입니다. 방송 채널을 좌지우지하는 뭐랄까 슈퍼갑 파트너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런데 내용이 좀 이상해요. 사업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비싼 골프 회원권을 하나 사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좀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례입니다.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CC. 이분도 역시 거대한 파트너사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 계열사에서 잡지를 새로 냈는데 광고 하나만 좀 실어줘. 어떤가요? 들어보면 이건 그냥 흔한 사업상 협조 요청처럼 들리지 않나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지금 본 세 가지 사례, 겉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한 갑질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법원의 판결은 완전히 달랐을까요?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풀어보시죠. 우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결과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 이 사건들, 법원의 판단은 정말 놀랍게도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정말 놀랍죠? 백화점의 재고 떠넘기기, 바로 A 사건, 그리고 골프 회원권을 사달라고 했던 B 사건은 사업자가 이겼습니다. 승소했어요. 그런데 잡지 광고를 요청받았던 C씨는 재판에서 졌습니다. 패소한 거죠. 아니, 두 명은 이기고 한 명은 졌다니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 판결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갑질이라는 말을 법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그 개념을 아는 거예요. 법률 용어로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힘의 우위를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특히 이것 좀 사주세요 하면서 불필요한 걸 억지로 떠넘기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뭘 보고 이게 합법적인 부탁인지 불법적인 강요인지를 판단할까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그 요구가 부당했는가? 그리고 강제적이었는가? 바로 이 부당성과 강제성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이 부당성과 강제성이라는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 아까 봤던 세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이걸 아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우선 첫 번째 기준, 부당성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 요구가 과연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이라고 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상대방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걸 사라고 하거나 일방적으로 손해만 잔뜩 끼치는 요구라면 그건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아까 그 홈쇼핑 회사 B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송으로 물건을 파는 회사에 골프 회원권이 도대체 왜 필요하겠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법원은 이 요구가 사업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딱 판단을 내린 거죠. 다음은 두 번째 기준, 강제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걸 과연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였을까를 따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거절하면 당장 거래가 끊기거나 하는 식으로 명백한 불이익이 눈에 훤히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강제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C씨가 패소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본 거예요. 미디어 업계에서는 서로 광고를 실어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다. 생뚱맞게 골프 회원권을 사라는 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한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습니다. 부당성과 강제성.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왜 C씨만 재판에서 졌는지 그 이유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한번 정리해볼까요? A와 B 사건은요, 사업과 무관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구였기 때문에 부당성과 강제성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시사건은 업계 관행으로 볼 여지도 있었고 또 거절했을 때의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해서 이 두 가지 기준을 넘지 못한 거예요. 이제 미스터리가 좀 풀리셨나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만약 바로 여러분이 이런 애매한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줄 4가지 행동 원칙입니다. 첫째, 모든 요구는 이메일이나 메시지처럼 증거로 남기세요. 말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거든요. 둘째,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조금이라도 이상한 계약서는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게 그냥 업계 관행인지 아니면 선을 넘는 압박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과정에서 잃는 시간과 돈, 감정 소모는 정말 엄청납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애초에 문제가 될 만한 계약은 사전에 막는 것, 즉 예방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점 절대로 잊지 마세요. 사실 이런 부탁과 강요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애매하고 불편했던 부탁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세요.